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i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가 나왔죠. 자, 오늘의 목표는요, 이 i가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i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i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우리 방정식 하나만 풀어볼까요? x제곱은 2라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루트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 방정식을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루트를 배우지 않은 무리수를 배우지 않았어요. 유리수까지밖에 모르는 친구들한테, 즉 분수밖에 아직 모르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풀 수 없어요. 유리수 중에는 제곱해서 2가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쵸? 유리수 중에서는 이 방정식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루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풀었어요. 루트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었던 거죠. 루트라는 건 지금 무슨 뜻이에요?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는 거죠. 제곱해서 2가 되는, 그쵸? 제곱해서 2가 되는 그런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즉, 무리수 루트 2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방정식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선생님,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 방정식은 실수 범위에선 풀 수 없어요. 실수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가 아닌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루트처럼. 이 옆에 썼던 것처럼 제곱해서 2가 되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썼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실수는 루트 안에 음수를 쓰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실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i거든요. i는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i란 얘기는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잖아요. i는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i라는 기호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그쵸? 실수 아니죠? 이거를 허수 단위 i라고 얘기해요. 허수 단위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i. 실수가 아닌 허수 i를 새로 만들어냈어요. 자,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래요. 얘는 실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 실수가 아니고 허수예요. 허수. i는 허수예요. 자, 아까 루트 2를 만들었던 방법처럼 i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봅시다. 정리를 하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걸 i라고 쓰기로 했죠. 그걸 그대로 쓴 게 이거예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대요. i의 제곱은 얼마라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 얘기는요. 자, i의 4n제곱을 계산하기 전에 i 제곱부터 먼저 다시 한번 써볼게요. i가 있고요.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i를 3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여기다가 양변에 i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죠. 다시 여기 i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i 4제곱이고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I 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I 4제곱은 1이 되죠. 자, I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I의 4n제곱은 얼마냐면요. I의 4n제곱이라는 건 I의 4제곱의 n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인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하면 I의 4n제곱은 항상 1이고요. I의 4n제곱은 항상 1이고요.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I의 4n 플러스 1제곱은 I의 4n제곱 곱하기 I잖아요. I의 4n제곱이 1이니까 I만 남는 거죠. 4n 플러스 2제곱도 I 제곱만 남아서 마이너스 1이고요. 4n 플러스 3제곱도 마이너스 I만 남죠. 지금 이 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다시 5제곱이 되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게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I를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자, I가 뭐라고요? I는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쓰기로 했어요. 자,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x제곱은 2라는 방정식 풀었었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2의 제곱근이라고 그러죠.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이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데 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은 a가 양수일 때 했었죠. 왜냐하면 실수 범위에서만 구했었으니까. 그렇죠? 양수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였어요. a가 음수일 때는 안 구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i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뿐만 아니라 a가 음수여도, 즉 음수의 제곱근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면 음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쓰면 이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써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인데 루트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그쵸? 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루트 마이너스 1이 i니까 이 마이너스를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로 쓸 수 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를 제곱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루트 a는 제곱하면 a가 될 거고요.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보세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 이건 뭐라고요?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죠. 요거를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음수일 때도 음수의 제곱근도 뭘 이용해서요? i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a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양수 a뿐만 아니라 음수 a의 제곱근도 i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요 식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i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반드시 i로 이렇게 빼서 써주세요.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는 걸 꼭 기억하고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건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게 루트 마이너스 a 같은 거거든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꼴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i로 바꿔서 써주라고 그랬죠. 이걸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자, 지금 어떤 꼴이냐면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루트 계산보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를 먼저 i로 바꿔주는 게 우선이에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i 제곱이 생겼죠. i 제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왜 생겼냐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 i가 생기고 i가 생겨서 i 제곱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하듯이 우리 이거 루트 6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쓰듯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루트 둘이 곱해버려서 6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걸 먼저 하기 전에 루트 계산보다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루트 안이 음수면 i를 빼주는 게 먼저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i가 생기고요. 여기에서도 i가 생겨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죠. 언제만 이렇게 생긴다고요? 언제만?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만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인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일 때는 그냥 루트 계산을 해주면 돼요. 2번도 여기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2번은 어떤 경우냐면 둘 다 음수인 경우가 아니에요. 뭐만 음수냐면 이번에는 b만 음수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경우. 자, 여기 마이너스를 뭘로 바꿔주는 걸 먼저 하라고요? i로 바꿔주는 걸 먼저 하라고 그랬죠. 그럼 루트 2i겠죠. 여기 루트 3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의 i가 생겼잖아요. 이게 다음 시간에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분모의 i가 있을 경우에는 분모에는 i를 쓰지 않기 때문에 i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i를 한 번 더 곱해주거든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루트 2분의 루트 3은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루트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i인데요. 여기 요 부분을 보면요. 루트 2분의 3i라는 건 얘는 뭐냐면 자, 요 i가 다시 루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잖아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쵸? 루트 있으니까 루트를 합쳐서 쓸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그냥 처음부터 루트를 합쳐버리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가 생겼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생겼죠.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언제요? b가 음수일 때는요. b가 음수일 때는 분모에 있는 요 i 때문에 i를 더 곱해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냐면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더라. 이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한 것처럼 그냥 루트를 합쳐서 써도 되는데 분모만 마이너스인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더라.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이제는 어떤 수의 제곱근은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면 돼요. 단 a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쵸? 음수라면 루트 마이너스 a는 요 마이너스를 i로 빼준다. 요것만 기억을 하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항상 i로 빼주는 거를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독특한 경우가 생겼죠. 요거 언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지 요 두 가지 경우도 기억하고요. 자, 지금까지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배웠어요.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가 아닌 이러한 새로운 허수 단위를 배웠었죠. 자, 이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실수보다 더 큰 수 체계를 이제 드디어 약속을 하려고 해요. 자, 복소수라는 건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예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복소수라고 해요. 여기서 이 a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 i 앞에 있는 이 b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하죠. 자, a와 b는 지금 실수예요.
즉 이 얘기는 A가 0일 수도 있고요. B도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B가 0이면 I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수가 나오는 거죠. 복소수는 실수도 포함하는 거예요. 복소수 A 플러스 BI는 B가 0일 때 실수 A와 B가 0이 아닌 I 부분이 살아있는 허수 A 플러스 BI를 모두 합쳐서 복소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웠던 수는 자연수죠. 1, 2, 3, 4 이렇게 되는 자연수였어요. 자, 자연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음수도 있구나.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모두 합쳐서 정수라고 배웠었죠. 여기 0도 있고요. 정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그쵸?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분수 배웠었어요. 2분의 1, 10분의 7 이런 분수들을 배워서 이런 거를 모두 유리수라고 했었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분수까지 배우고요. 중학교가 딱 되면서 우리 x제곱은 2 방정식 할 때 기억나죠? 뭘 배웠었나요? 맞아요. 루트 2 같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배웠었죠. 자,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실수보다 더 큰 수 체계를 배우는 거예요. 실수의 특징은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도 있는 실수를 포함하는 더 큰 수 체계를 지금 배웠죠. 뭘 배웠죠? 그렇죠.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복소수를 배웠어요. 복소수는요. 실수와 A 플러스 BI 꼴이 살아있는, 그쵸? B가 0이 아닐 때 이런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수체계가 이 집합으로 이해가 되나요? 가장 큰 수는 복소수고요.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수는 이 B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실수는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하고 유리수는 정수 안엔 자연수가 있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I 꼴로 된 복소수를 정의했으니까, 그쵸? 복소수는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복소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복소수 상등이에요. 상등이라는 건 뭐냐면 같다는 뜻이거든요. 등이 같다, 등호, 등식이잖아요.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라고 하는 복소수 두 개가 있는데 이 복소수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똑같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A가 DI가 되면 A가 DI랑 똑같고 BI가 C랑 같으면 그래도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려면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A, B, C, D가 실수인 경우에 A, B, C, D가 실수라면 A는 C와 반드시 같아야 하고 B는 D하고만 같아야 복소수가 서로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을 때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0일 때는 A가 0이고 B가 0이어야만 그래야 0이 되는 거죠. 그쵸? 실수라는 조건을 기억을 하세요. 자, 지금 복소수 상등에 대해서 했는데요. 무리수에 대해서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 루트 2와 C 플러스 D 루트 2가 같대요. 그러면 A와 C는 같고 B와 D는 같다라고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가 D 루트 2가 되면 그쵸? C가 B 루트 2가 돼도 식이 똑같아지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복소수에서는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여기서는 무리수에서는 무슨 조건이 붙냐면요. 단 A, B, C, D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A는 C하고만 같아야 되고요. B는 D하고만 같아야 그래야 두 무리수가 이렇게 같아질 수 있어요. 자, 지금
복소수하고 비교해서 무리수일 때도 한번 봐두세요. 만약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그쵸? 만약에 a와 b가 유리수라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만, 그래야만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여기 조건만 확인을 잘 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면, 자, 2x-4가 2랑 같고 2x-4는 2가 되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가 되면, 그러면 두 복소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쵸? 이게 같으려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0일 때는요, 0일 때는 xy가 실수기 때문에 지금 xy가 실수기 때문에 3x 플러스 y는 0이고요. 그쵸? x 마이너스 y 플러스 8도 0이어야 된다.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방금 했던 무리수 얘기일 때는 A, B, C, D가 유리수일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여기에 딸린 걸로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일 때도 썼었죠. 이거는 A가 0이고 B가 0이다. 자, 두 복소수가 똑같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복소수 상등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이번엔 켤레 복소수라고 복소수의 짝꿍이에요. 어떤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짝꿍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A-BI예요. 어느 부분의 부호를 바꿔줬어요? 그렇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줬어요. 자, 어느 부분의 부호만 바뀌었다고요? 여기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준 걸 켤레 복소수라고 해요.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위에 바 표시를 해줘요. 어떤 복소수가 Z가 이렇게 있을 때요. Z바 그러면 켤레 복소수, 이건 켤레 복소수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구나.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죠. 자, 켤레 복소수가 언제 사용되냐면요. 무리수의 예를 들어보면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무리수가 있을 때 우리 이거는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잖아요.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 유리화 해줬죠. 이때 곱한 게 2 플러스 루트 3이죠. 이런 똑같은 방법을 복소수에서도 해줘요. 예를 들어 2 마이너스 3i분의 1이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2 플러스 3i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실수화를 해주거든요. 실수화를 해주는데 이때 곱해주는 이 수가 원래 있던 수의 켤레 복소수예요. 그쵸? 여기 부호 바꿔줘서 해줬잖아요. 그 켤레 복소수가 이때 많이 쓰여요. 자, 켤레 복소수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실수 부분은 그대로 냅두고요.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i의 켤레 복소수는 2 플러스 3i지만 5의 켤레 복소수는 이건 그냥 5인 거죠. 그쵸? 이것만 안 헷갈리면 켤레 복소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i와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쵸?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복소수를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뭔가 수를 하나 배웠으니까 그 수들을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i와 i에 대해서 복습 철저히 해놓으세요.